Mr. President, I'm thrilled that you are here today and deeply honored that you choose to go to the United States as your first foreign trip as president.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해 미국 측의 확실한 공감대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한미 FTA 재협상 등을 시사했습니다. Our trade deficit with South Korea has increased by more than $11 billion. Not exactly a great deal.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청와대는 양국 정상이 신뢰를 확인한 것만으로도 큰 소득을 얻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천홍입니다. 한미 양국 정상은 상견례부터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돈독한 신뢰 관계를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대목에서는 서로 강조하는 부분이 달랐고 공동 성명이 발표되지 못하고 양국의 입장을 각자 설명했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자 트럼프 대통령이 활짝 웃으며 맞이합니다. 그러나 자리에 앉자마자 한미 양국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양국 정상이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만남이 더 의미 있는 좋은 계실로 그렇게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양국 정상은 단독 확대 정상회담을 50분 동안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실제 시간은 1시간 10분이 걸렸습니다. 한미 정상 공동 언론 발표에서도 손을 맞잡았지만 무게를 둔 부분은 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 문제,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문제를 챙겼습니다. We are working together to ensure fair burden sharing in support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presence in South Korea. 각자 입장만 밝혔을 뿐 언론 발표 전에 하려던 공동 성명 발표는 하지 못했습니다. 청와대는 실무자 간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미국 측 내부 보고 과정에서 결재가 늦어져 공동 성명을 발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이재문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면전에서 한미 FTA 재협상을 공식화하고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했습니다. 이 압박의 수위가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평가인데요.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북한과의 대화는 언급하지 않아 문 대통령의 견해와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워싱턴 현원석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직설적이었습니다. 한미 FTA는 미국에는 거친 협정이었다고 규정하면서 공정하고 호혜적인 협정이 돼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내 판매 장벽과 중국산 철강 제품 덤핑 문제를 부각하며 한미 FTA 재협상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Our teams are going to get to work on these issues, and they're going to sign a deal that's great for South Korea and great for the United States.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 문제도 에둘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동맹을 방어하기 위한 공약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공정한 부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공개 요구하는 것입니다. Burden sharing is a very important factor, a factor that's becoming more and more prevalent, certainly in this administration. 또 매우 강하고 확고한 대북 옵션을 갖고 있다고 제재를 강조하면서도 대화는 언급하지 않아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공정무역과 방위비 증액을 공개 압박하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미국 우선주의를 재확인한 무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열린 조대혁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사회이사 불법 겸집 의혹이 쟁점이 됐습니다.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사과했는데요. 김세로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문회 초반부터 야당은 사회이사 겸직 의혹을 몰아붙였습니다. 조 후보자는 자신이 한국 여론방송에 사회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을 언론 보도 전까지는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등록되어 있는 것을 이번 청문 과정에 알았습니다만은 야당 의원들은 스스로 인감까지 건네놓고 몰랐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사회이사에 했다는 것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는 증빙 자료가 나오면 사퇴하시겠습니까? 수익이 없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이사 겸직 사실을 대학에 신고하지 않는 게 관례라는 해명에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건 이미 2000년대부터 이미 확인된 겁니다. 그거 모르는 교수 없어요. 전적으로 그거 모르는 교수 모르면 교수가 아니야.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문제 제기가 과도하다며 조 후보자를 옹호했습니다. 정책 전문성이나 의지 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신상 털기식 청문회로 변질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보내왔다며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이 부실 자료 제출 논란 등으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틀간 열렸습니다. 논문 표절 의혹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었는데 이 문제를 놓고는 이 여당 의원들의 자세가 과거와는 달랐습니다. 장성호 기자입니다. 김상곤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어제 논문 표절 의혹이 거듭 제기됐습니다. 한자도 빼놓지 않고 통째로 일본 논문 그대로 베꼈습니다. 김 후보자는 당시 관행을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고 맞섰습니다. 1982년 무렵에 경영학 논문을 쓰는 기준과 관행에 부합하게 했고요. 포괄적인 인용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를 감쌌습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로부터 검증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3년 전 당시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비슷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야당이었던 현 여당 의원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특히 관행이라는 해명을 문제 삼았습니다.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당시 학계의 관행이고 문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분들은 당시 학계의 관행과 문화인데 사퇴를 했어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 3당은 김상곤 후보자에 대해 절대 임명 불가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호입니다.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이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 전화로 첫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유미 씨가 이 구명 문자를 보낸 데 대한 당시의 상황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재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은 어제 안철수 전 대표를 상대로 전화로 첫 조사를 갖고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한 사전 인지 여부와 이유미 씨가 지난달 25일 구명 문자를 보낸 데 대한 당시 상황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초쯤 안 전 대표에 대한 대면 조사를 마치면 이번 달 초까지는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안 전 대표는 측근을 통해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검찰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도 통화 기록까지 확인했다며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물론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자신의 비서관과도 통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정계 개편을 노린 죽이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당을 짓밟고 인위적 정계 개편을 통해 여소야대 정국을 타파하고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당의 자체 진상조사도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고 하는가 하면 국민의당은 추경안 심사와 관련해 당내 의견을 다시 수렴하겠다고 하는 등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번 파문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MBC 뉴스 현정입니다. 민주노총이 어제 서울 도심에서 주최 측 추산 5만여 명이 참가한 총파업 대회를 열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틀간 파업에 동참해 2,000곳 넘는 학교의 급식이 중단됐습니다. 전기영 기자입니다.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주최 측 추산 5만여 명이 참여해 지난 촛불 집회 이후 최대 규모의 도심 집회였습니다. 이들은 최저임금 10,000원 인상과 비정규직 철폐, 그리고 노조할 권리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당장을 외치며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다시 오지 않는 적폐 청산과 사회 대격의 골든 타임입니다. 이번 총파업에는 학교급식 노동자와
청소, 경비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처음으로 비정규직이 앞장선 집회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어제까지 이틀간 파업을 벌였습니다. 참여 인원도 17,400여 명으로 늘어 급식이 중단된 학교는 전국적으로 2,000곳을 넘었습니다. 해당 학교들은 전날처럼 도시락이나 빵과 우유로 급식을 대체하거나 단축 수업을 실시했습니다. MBC 뉴스 전기영입니다. 네, 일기예보에서 보신 것처럼 이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긴 가뭄 뒤에 폭우가 내리면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위험 지역을 부정석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지난해 여름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던 세종시의 한 저지대 주택가. 흙탕물은 근처 산비탈에서 쏟아져 왔습니다. 문제의 산비탈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주변 도로에 흙탕물의 흔적이 선명합니다. 모래와 자갈이 뒤섞인 산비탈은 여전히 가림막도 없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일단 퇴근했다가도 다시 한번 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를 잘 지나가야 되는데 일단 걱정이 됩니다. 경남 함안의 한 산비탈. 가까이 다가보니 곳곳이 갈라져 있습니다. 계속되는 가뭄 탓에 이처럼 손만 대도 무너질 정도로 흙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산사태와 무너짐 사고는 특히 가뭄 뒤에 내리는 폭우에 취약합니다. 가뭄으로 집안에 균열이 생긴 상태에서 빗물이 빠르게 흡수되면 흙의 무게가 늘어 집안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2년 전 강원도 일대에서 발생한 산사태도 가뭄 직후 내린 집중호우가 원인이었습니다. 균열 속으로 물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무게가 증가되겠죠. 무게가 증가되면 무게에 비례해서 슬라이딩하는 힘은 커집니다. 전국의 산사태 취약 지역은 2만 5천여 곳, 3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취약 지역 주민들은 물난리뿐만 아니라 산사태 걱정까지 안고 불안한 여름을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올해 들어 회복 기미를 보이는 듯했던 주요 경제 지표들이 지난달 갑자기 하락했습니다. 특히 5월 황금 연휴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뒷걸음질 쳤는데요. 염기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을 낀 5월 황금 연휴. 모두가 소비 대목을 전망했지만 결과는 기대 이하였습니다. 5월 소매 판매는 4월보다 0.9% 감소하며 지난 1월 2.1% 감소 이후 올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통계청은 소매 판매가 좋았던 4월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했다고 진단하면서 미세먼지 또한 원인으로 추정했습니다.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문제를 챙겼습니다. We are working together to ensure fair burden sharing in support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presence in South Korea. 각자 입장만 밝혔을 뿐 언론 발표 전에 하려던 공동 성명 발표는 하지 못했습니다. 청와대는 실무자 간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미국 측 내부 보고 과정에서 결재가 늦어져 공동 성명을 발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이재문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면전에서 이 한미 FTA 재협상을 공식화하고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했습니다. 이 압박의 수위가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평가인데요.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북한과의 대화는 언급하지 않아 문 대통령의 견해와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워싱턴 현원석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직설적이었습니다. 한미 FTA는 한미 양국 정상은 상견례부터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돈독한 신뢰 관계를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대목에서는 서로 강조하는 부분이 달랐고 공동 성명이 발표되지 못하고 양국의 입장을 각자 설명했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자 트럼프 대통령이 활짝 웃으며 맞이합니다. 그러나 자리에 앉자마자 한미 양국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양국 정상이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만남이 더 의미 있는 좋은 계실로 그렇게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양국 정상은 단독 확대 정상회담을 50분 동안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실제 시간은 1시간 10분이 걸렸습니다. 한미 정상 공동 언론 발표에서도 손을 맞잡았지만 무게를 둔 부분은 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 문제,
미국에는 거친 협정이었다고 규정하면서 공정하고 호혜적인 협정이 돼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내 판매 장벽과 중국산 철강 제품 덤핑 문제를 부각하며 한미 FTA 재협상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Our teams are going to get to work on these issues, and they're going to sign a deal that's great for South Korea and great for the United States.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 문제도 에둘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동맹을 방어하기 위한 공약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공정한 부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공개 요구한 것입니다. Burden sharing is a very important factor, a factor that's becoming more and more prevalent, certainly in this administration. 또 매우 강하고 확고한 대북 옵션을 갖고 있다고 제재를 강조하면서도 대화는 언급하지 않아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공정무역과 방위비 증액을 공개 압박하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미국 우선주의를 재확인한 무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열린 조대혁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사회이사 불법 겸집 의혹이 쟁점이 됐습니다.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사과했는데요. 김세로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문회 초반부터 야당은 사회이사 겸직 의혹을 몰아붙였습니다. 조 후보자는 자신이 한국 여론방송에 사회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을 언론 보도 전까지는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등록되어 있는 것을 이번 청문 과정에 알았습니다만은 야당 의원들은 스스로 인감까지 건네놓고 몰랐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사회이사에 했다는 것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는 증빙 자료가 나오면 사퇴하시겠습니까? 수익이 없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이사 겸직 사실을 Mr. President, I'm thrilled that you are here today and deeply honored that you choose to go to the United States as your first foreign trip as president.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해 미국 측의 확실한 공감대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한미 FTA 재협상 등을 시사했습니다. Our trade deficit with South Korea has increased by more than $11 billion. Not exactly a great deal.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청와대는 양국 정상이 신뢰를 확인한 것만으로도 큰 소득을 얻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천홍입니다.